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지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일부는 치러졌을 거고 아마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겠죠. 국내 선거도 사실 이만큼 관심이 있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미국 중간선거에 물론 누가 되느냐보다는 전체적인 판세입니다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쨌든 미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가 0.68%, 나스닥이 0.6%,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서 기대감들을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야간 선물은 이제 또 약부합권으로 흘러서 아직은 눈치 보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어떻게 제거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점검해야겠고요. 어제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증권거래소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미국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묻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우리 증시 구조 그리고 또 증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여서 이런 것도 좀 중기적으로 기대를 걸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영혁 팀장님 만나고요. 이어서 미국의 중간선거 판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특집으로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궁금해하시는 신호들, 시그널을 알려드립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농담 한마디 하면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간선거가 마치 우리 선거인 것처럼 관심이 있어서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형국이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날이었죠.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내줬던 하루였고 이거 수급으로 흔들린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이 끌고 갔었던 제약바이오 동반강세가 이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어제는 꽤 많이 또 일부 종목들이 후퇴를 많이 했죠. 어제 유한양행 보니까 이 고가하고 저가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오스코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상대 강도가 거래소 쪽으로 기울어서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중간선거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전자투표니까 우리 점심시간 이전에 다 윤곽이 잡힙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종료가 이제 슬슬 돼가고 종료되는 시각이 조금씩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점심 시간 이전에 대충의 윤곽이 잡히니 오전 내내 빨간 깃발 몇 개, 파란 깃발 몇 개 이거 쳐다보면서 이 시장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이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 가이드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민주당이 하원은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 가이드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공화당이 하원을 뺏기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 다 갖고 가는 거죠. 이러면은 일단 트럼프의 세제 개편 2.0부터 해서 인프라, 친시장 정책 이런 것들 탄력 받겠죠. 시장에서는 긍정적 뉴스로 해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일장일단이 있죠. 폭주기관차 트럼프를 막아세울 만한 방안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 하원을 가져가는 경우 여기는 약간의 견제가 들어갈 수 있죠. 대신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이 일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아요. 우리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읽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불리한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당장 내일 폼페이오가 김영철을 만나요.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만나요. 그 다음 날에는 폼페이오가 양제츠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북미 회담이 다시 열리는 건데 이거는 이 선거용이 아니죠. 중간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제적인 얘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랜 기간 멈춰서 있었어요. 미중 이 안보 회의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멈춰서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내일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되면서 끊겼던 회담인데 다시 열리네. 그러면 다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감소세로 가고 있는 게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빨간 깃발, 파란 깃발, 이 깃발 가지고 집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 시장한테는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페이지도 하나 보시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봐라, 니들 이렇게 잘 살아본 적 있냐. 이 어려운 구간에서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을 써서 미국만 이만큼 잘 버텨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 상황, 이거 누가 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북핵 때문에 불안하지 않잖아요. 라는 부분도 강조를 많이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힘줘서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내가 이 실업률 이렇게 낮게 떨어뜨렸고 이 임금 상승률 이만큼 높여줬고 뭐 세율 깎아줬고 뭐 경기 이만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나를 뽑아주면 한시적 이 세율 인하가 아니고 영구적 세율 인하. 요즘 세제개편 2.0이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날 뽑아다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합 지역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 뚜껑 열기 전까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 분석 나온 것처럼 뭐 공화당이 되면 뭐 민주당이 되면 뭐 이런 얘기들로 썰은 굉장히 많은데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배제할 수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회담 일정들이 쭈루룩 다 잡히고 있는데 향후 잡히는 이 회담들은 선거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중간 선거 올 때까지 사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려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까지는 진행된 거고 이거 안 되면 2,670억 달러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조명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뭐 이번 달 말이죠. 미중 정상이 만납니다. 무역 분쟁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해결에 대한 이 실마리도 굉장히 이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상태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가려져서 아무도 안 보는데요. 11월 FOMC 얘기를 하면 물론 이번에 금리 결정은 뭐 그냥 플랫으로 가겠지만 12월 달에 올릴 테니까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단 제롬 파월도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10월 달 이 시장 빠진 거에 상당 부분은 내가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중립금리 발언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이 뭐 기대 강화 뭐 이런 부분들 표현이 섞이는지 여부. 지금 일단 12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75%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놀라지 않을 구간인 거는 맞는데 만약에 이번 뭐 향후 이제 공개될
이 11월 FOMC 의사록에서 뭐 시장 불안에 대한 코멘트나 뭐 추가적으로 인플레가 이 이상 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시각을 보여주는 경우 그때는 내년 금리 인상 가이드가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호재로 인식을 하게 될 테니까요. 중간선거 하기 전까지는 중간선거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단 끝나고 나면 실무적인 또 다른 기대값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 오늘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긍정적 그림 그리고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전 전승을 한 선수가 20전에 나섰을 때 이길 확률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3.2%인데요. 지난번에 3% 넘어갈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하루하루 봤는데 요즘 잘 안 봅니다. 그만큼 이제 꽤 올라왔는데 레벨이 적응이 좀 됐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예, 위안화도 조금 안정이 된 상황이고. 눈에 익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레벨이. 유가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됐고 네. 대외 변수는 적어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작업은 계속해서 낙폭과대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얘기 하나 좀 하고 네. 지나가면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간밤 사이에는 애플이 1% 정도 올랐습니다만 네. 그 전날 증시, 전전날 증시죠. 우리로 따지면 애플이 빠졌고 애플 관련주들이 빠졌어요. 어제 잠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 이 다음 분기 실적 발표서부터 판매 대수 공개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죠. 왜 안 하는데? 이거 니들한테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시면은요. 아이폰이 제일 판매 대수가 높은 분기는 매년 1분기입니다. 항상 연말에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가 집중되는 건 1분기죠. 근데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고 실적을 찍는 막대기도 뭐 비슷합니다. 레벨이 더 이상 뭐 혁신을 안고 뭐 판매 대수를 쭉쭉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여줘요. 그 다음에 레벨도 뭐 얼추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추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SP는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죠. 대당 가격은 네,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레벨이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실적을 견인하는 건 판매 대수를 견인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건 ASP로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아이폰 고가 모델은 150만 원 넘는다고 하대요. 150만 원 핸드폰 쓰시는 분들 연봉이 얼마 되길래 그렇게 비싼 핸드폰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또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니까. 그걸 통해서 또 만족을 얻으시니까. 또.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애플의 판매 대수보다는 우리가 실적 뭐 받고 예전에는 판매 대수를 읽었지만 지금 ASP로 읽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 판매 대수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부품주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니들은 높여받았지만 우리 부품값 그만큼 높여준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어제 뭐 삼성전기, 네, 뭐 LG LG 이노텍, 이노텍 예. 뭐 죽어나는 시세가 났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의 우려는 IT 악셀을 어제 상당 부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잡고 내려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었죠. 그럼 이제 뭐 어제 얘기했었던 뭐 풍산 뭐 양호했어요. 어제 시장 분위기에서도 LS도 비슷한 시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전날에 얘기했었던 대한항공 어제 제주항공도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주들 요즘에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시장 대비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주들 중심으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쭉 차트 돌리다 보니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서부터 해서 뭐 파라다이스도 뭐 좋아 보이고 뭐 빠진 만큼 빠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현대차 밑으로 내려간 와중에 수급 지켜주고 있는 뭐 모비스나 글로비스도 보이고 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선별적인 매입 종목들을 골라내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던 은행하고
오늘 한 종목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이건 뭐 이 은행 얘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 돈 최대로 벌었다. 주가는 최대가 아니다. 주가는 오히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그림 보게 되면은 올라오니까 올라오던데 지금은 지켜지고 있는 레벨에 너무 많이 뱉은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조 단위로 버는 애들 이거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금리 차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YOY 값으로 전년 대비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 주가가 오를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죠. 내년 이맘때쯤 지금보다 금리가 낮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은 은행주 안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내년 이맘때쯤 금리는 지금보다 높으면 낮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뭐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의 주포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 주가하고 궤적이 같은 건 빨간색이죠.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달러가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로 나오면 외국인들 수급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부분이 은행주 주가에 좋습니다. 라고 읽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퍼즐을 끼워 맞추죠. 내년에 지금보다 금리가 낮을 가능성이 없고 지금 원달러 레벨 대비해서 추가적인 안정세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은행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나오면서 문매도 한번 맞았었거든요. 괜히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해서 또 이제 찬바람 부니까 배당 얘기인데 뭐 배당 수익률 4% 이상 나옵니다. 지금 예금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배당 얘기까지 섞어서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난 그래도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방어주 찾으실 텐데요. 뭐 대상도 주가 많이 빠졌죠. 대상도 밸류에이션, 최저 밸류에이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농심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농심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제 MS가 빠지잖아요. 예,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뚜기 뭐 이런 데서 뭐 신제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뭐 히트치는 이 대체 제품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요즘은 좀 잠잠하죠. 그러면서 농심의 MS가 좀 개선을 보이기 시작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뭐 스낵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농심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물어보면은 신라면하고 새우깡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거 빼고 또 얘기할 수 없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끝까지 밀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이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굉장히 깊게 나왔고 경쟁 치열하다. 뭐 가격 인상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라는 얘기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밸류에이션 레벨도 여기 그림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급락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시장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방어에 대한 이 수요가 크실 테니까 예전에 SKT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 2만 원 시절에 우리가 이건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입니다. 뭐 안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상의 투자 대안이 없어요. 라는 얘기 28만 원 갔었는데요. 뭐 요즘에도 뭐 나쁘지 않은 시세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좀 기다리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농심도 뭐 관심권에 넣어두실만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2,000개 넘는 종목의 주가를 매일 볼 수가 없고요. 회자되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심도 말씀하셔서 주가를 봤더니 22만 원입니다. 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은 레벨. 그럼요. 이죠. 예. 이게 뭐 30만 원도 우습지 않게 봤었던 40만 원대 주식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주가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이제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좀 가졌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미국의 선거 그리고 이제 FOMC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매일 요즘 똑같은 전략들이네요. V 반등 아닌 건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하방 경직성 높였다라는 부분은 매일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포트 슬리마의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종목 교체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이 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